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를 알기, 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성장 클럽 2기 자신의 역량 키우기를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결단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명확성을 바로 세워서 비전과 미션을 세워보고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잡아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자신을 알아보면서 나의 소명과 또 자신을 강점과 약점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선생님들의 비전과 미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책을 읽었는데 나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뭐 어땠다. 이렇게 뭐 나눠주셔도 좋고요. 우리 문지혜쌤부터 비전과 미션 잘 쓰셔가지고 나누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제 비전은, 미션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번 이거를 하면서 제 미션이랑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의 배경, 뭐 환경, 이러한 것들을 조금 살려서 나중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조금 세워봤고요. 그다음 그거를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세울까 하다가 저는 올해는 이제 영어 마스터가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큰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좀 큰 중심으로 잡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띵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좀, 다 이런 류의 책이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읽다 보니까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어떻게 적용했냐면, 제가 좀 조바심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욕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늘 많았어요. 조급함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금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루에도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제일 주가 되는, 그러니까 내 비전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한 시간에 배치를 해서 그거를 하루 안에 그거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서 하루의 원띵을 정해봤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해야 될 것들은 그 외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 해가는 걸로 해가지고 했더니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제 인생의 원띵도 있지만 하루의 원띵을 정해서 반드시 그거를 하루 안에 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적용을 잘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경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네. 네. 저는 원띵하고 Start with Why 둘 다 읽었어요. 둘 다 좋았는데 저는 원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프랙티컬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좀 실용성 있게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원띵이. 그래서 저는 비전과 미션을 하는 것도 좀 제가 지금 육아를 한 지금 셋째를 낳고 한 2년 연속 연년생을 낳다 보니까 제 비전과 미션이 뭐였지? 약간 내가 뭐였지? 막 이런 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네, 저도 막 학원 공부방도 차리고 싶었고 뭐 커리어적으로도 뭐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걸 할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내가 뭘 했던 사람이었지 이렇게 잊고 있었는데 이 비전과 미션을 하면서 좀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거를 좀 더 붙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지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되게 조바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원띵에서 보면은 그 태스크별로 각각의 원띵을 정하잖아요. 뭐 신체적인 거, 뭐 신앙적인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태스크별로 자기의 원띵을 정해서 해보라는 게 저는 되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와,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네, 우리 조현정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저는 이제
Start with Why를 읽었는데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사실 집에 원띵도 있었고 Start with Why도 있었는데 뭘 읽을까 하다가 이게 Why 책을 읽었는데 원띵도 제가 다른 책에서 그 크리티컬 6라고 해서 매일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6가지를 적으라고 해가지고 6가지를 적어서 잘 실천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이게 자꾸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기 들으니까 원띵도 꼭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강추. 네, 꼭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 Y책은 사실 우리가 공부방 하거나 뭘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는 비교적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좀 고민을 해보고 책을 보거나 선생님들이랑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은 쉽게 터득이 되는데 Y 같은 거는 내가 왜 이 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찾는 거는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책은 쉽게 읽기는 했는데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션과 비전 할 때 제가 이제 선생님 그 미션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미션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학생이 많아지면서 제가 막 너무 바빠진 거예요. 이게 학기 초에 많아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그거 세팅하고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내가 복잡할 때 제가 잊지 않고 꼭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전에 혼자 그 명상의 시간, 뭐 기도 시간을 항상 잊지 않고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결론적으로는 내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내 목표를 찾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 아이들이 엄마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오게 하실 목적이고 또 나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를 다시 내가 깨달으면서 그게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문장으로 이제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네. 와, 소명까지 거의 뭐 나온 것 같네요, 거의. 네, 감사합니다. 안세현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네네네. 저도 비전과 미션을 한 달 동안 생각은 해봤어요. 뭐 그래서 비전을 원래 그 뭔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비전과 미션에 대한 유튜브도 막 보고 좀 개념을 잘 못 잡겠어가지고 그래서 막 했는데 일단은 그 저기 뭐 어쨌든 그 원띵을 보고 나서 그 이제 거기 보면은 큰 계획을 먼저 5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하루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계획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되게 심하게 계획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굉장히 계획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계획을 좀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계기로 조금 이제 5년 후에 그거를 또 5년이라 그래도 실제로 제가 풀로 막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 10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물론 뭐 더 슬프다. 60대 갑자기 슬프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60, 네. 70 돼서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거 말고 이제 좀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요즘에 그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를 워커시트 만들면서 막 봤는데 바닷가에 있는 집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바닷가가 보이는 집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큰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게 나왔군요. 네, 그래서 바닷가가 보이는데 바닷가 근처에 살고 싶진 않아가지고 바닷가가 보이고 숲에 이렇게 있는 집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각각 분야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만 어떻게 하고 살아? 막 이랬는데 이제 각각 분야를 주고 그 분야에 대한 한 가지씩을 가지는데 벌써 7개, 8개의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7개, 8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우선순위 정하고 하니까 이 책은 한 번 읽어서는 안 돼가지고 제가 몇 번씩 읽었어요. 다시 읽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리뷰 쓰면서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막 오래 읽은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조금 목표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5년 후의 비전을
저도 세워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시영 선생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저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할 왜요? 정도로 제가 네. 오픈하면서 준비하느라 되게 정신도 없었는데 아. 남편이 확진이 되면서 애들이랑 다 끼고 있으면서 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책도 못 읽고 비전도 괜찮아요. 책 못 읽어도 참여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어떻게 하셨나 듣고 저도 음. 늦게라도 쫓아가 보려고. 네, 들어오는 들어왔어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되실 거고, 발 하나 담그는 것만으로도 네. 도움이 근데 많이 이걸 안 되실 거예요. 하면 계속 못하고 그냥 맞아요.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잘하셨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직은 기억이 얼굴이 또 막 낯설기도 하고요. 세 번째 보니까 3달 만에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한 6개월쯤 되면은 되게 다 친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픈 모임 할 때는 막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일단은 6개월까지는 꾸준히 갔으면 좋겠고 오늘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할 거라 가지고 제가 이제 못 오신 분들이 좀 놓칠까 봐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이세로 선생님. 네. 네, 저도 사실 미션을 못했는데요. 공부방에 대기 공간을 만들려고 아이 방이랑 그 방을 옮기면서 이렇게 책장이랑 뭐 책상까지 다 옮기고 주말에 그런 걸 하느라고 여유가 사실 없었기도 하고요. 또 그 책은 읽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번아웃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하루하루 이걸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비전과 미션을 세우는 게 저한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걸 맞아요.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예전만큼 열정이 생기지 않고 즐겁지가 않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들까 일이 끝나면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5일 동안 한 번도 밖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시작해서 청소하고 또 수업 준비하고 상담하고 또 끝나면 밤 늦게 내일로 청소를 미루면 아침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분주해지고. 그래서 밤에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까지 다 하고 나면 너무 또 늦어서 못 나가고 아이도 봐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나 밖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울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서 조금 아침 좀 일찍 기상을 해서 운동을 좀 하거나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며칠 전부터는 좀 다시 괜찮아져가지고 조금 다시 활력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좀 네. 이런 번아웃이 오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못 하겠고 다른 분이 하는 것도 보고 싶지도 않고 제가 에너지가 없는데 다른 분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를 보는 것도 좀 싫은 거예요. 제가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럴까 요즘에 조금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저만 이런 걸 겪고 있는 그럴 수 있죠. 걸까요? 저도 그런데 뭐 가끔 저도 요즘에 인스타 잘 안 하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올렸어요. 다 그래요. 다 그러고 사는 네. 거예요. 다 잘하는 것만 보고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자괴감 느끼고 다 그런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시간도 오고 또 다들 그런 것들 겪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업 자체가 또 이제 진짜 약간 정말 이제 극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기에는 이제 그냥 애들 가르치고 편할 것 같고 시간 사용도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사실 막상 해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시작된다. 이제 준비한 얘기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코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세미나는 다 듣고 엄청 많이 듣는데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요. 너무 못해서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 안에 가진 게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못 꺼내고 자기는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뭐 세미나만 듣는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는 뭔가 아웃풋을 못 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세미나는 약간 스탑하시고 본인 공부를 좀 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공부를 하세요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소원 창업 때는 2기 때는 1시간 이상을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한
대한 얘기만 했었어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주입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성장 클럽에서 좀 다루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책들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은 많은 위인들이 이제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을 아는 것 중요하다고 많이 나오고 제 이야기만 이제 간략하게 해봐도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만큼 그렇게 스펙이 좋지도 않고 그냥 저는 애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책을 좋아했고 영어를 좋아했던 것.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죠. 나중에 이제 현재 되고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걸 가지고 붙들고 몰입해서 했던 것이 이게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신이 잘하는 것 그리고 잘 못하는 걸 아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셔 가지고 어떤 남들과는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시면은 2년이면 벌써 아웃풋이 나오고 5년이면은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저는 자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의 강점 제가 저의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강점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나의 강점만 생각해서 몰입해서 뭔가 이제 해라라는 얘기를 썼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약점도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까지 어떤 아웃풋을 내려고 하면은 강점에 몰입해서 쭉 가는 게 되게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어떤 시점이 왔을 때는 자신의 약점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는 많이 들어요. 최근에는 약점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점보다도. 그래서 약간 쭈그러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그러면서 약점을 많이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오면서 신랑이랑 얘기했는데 제가 관리력이 좀 부족하고 막 이렇게 피거든요. 왕피거든요. 이제 J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MBTI인데 꼼꼼함 이런 것, 관리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허점이라든지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강점을 딱 가서 성과를 내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정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학도 하게 되고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위축되고 그런데 그 스트러글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 약점이. 그래서 밸런스가 맞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들었던 그 김영환 교수님의 그 1인 기업 CEO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분은 3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자기 역량을 키우려면 이 3가지가 중요하다. 저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키우는 거, 우리 강점을 알고 강점에 몰입해서 막 이제 내가 잘하는 걸로 좀 남들과 다르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남들이 다 이걸 하잖아요. 저 그거 안 해요. 뭔가 다르게 내 스타일대로. 이번에 다 이제 3월이라서 다 신입생 그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신입생 설명회를 안 하고 그냥 강의를 열었어요. 그림책 강의. 엄마들한테 그림책 강의.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그래서 좀 좋은 학부모가 좀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나랑 그 비전이나 철학이 맞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보시고요. 이제 그다음에 성과가 좀 나온 다음에는 약점을 자신이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의 강점과 약점만으로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가족부터 관계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동료까지 이 이야기를 3가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나의 강점과 단점을 아는 심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요즘에 많은데 그중에서도 MBTI가 좀 요즘에 애들도 알더라고요. 애들도 학교에서 한대요. 그래서 MBTI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MBTI는 다 한 번씩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어요? 안 하신 분? MBTI 없으신가? 없구나. 다 알고 계시네요, MBTI. 그러면은 혹시 제가 톡방에 안 하신 분 있을까 봐 올려놓을게요, 검사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MBTI 어떤 건지는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제 자신이 너무 궁금했어요, 20대 때. 그래서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네요. 40대 중반이니까 제가.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도 다 팠어요. 엄청 파고 책도 많이 읽고 해서 애니어그램이 되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니어그램 때문에 저희 신랑도 지금 만난 건데
애니어그램이 뭐 몇 번 그 9가지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 강점 혁명도 되게 좋아요. 자신의 강점 5가지를 이제 뽑는 건데 이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거는 위대한 나의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사시면 거기에서 테스트 검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가 있거든요. 유료로 하는 돈을 내야 돼요. 그거 사이트도 있고 그 장희지 그 대표님의 1인 기업 장희지 대표님이 이거 이런 거 검사도 해주세요. 근데 검사해주면서 유료로 하시긴 하는데 그 색깔 컬러랑 그다음에 약간 그 명리학까지 같이 봐주세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돗자리 까신 듯이 막 이렇게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강점이랑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주시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위대한 나의 강점 혁명이랑 제가 사이트 하나 나중에 붙여드릴게요. 그것도 해보시면은 내 강점이 몇 가지였대? 굉장히 많은데 그 30 몇 가지인가? 그 중에서 5가지 특별한 강점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중지능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해볼 건데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애들도 하고. 그리고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요거는 다 해보셨으니까 다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그죠? 잘 모르겠다 하신 분 있어요 혹시? 다 아시네요. 그러면 저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장미경 선생님은 뭐예요? 선생님 저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저 그래요? 찾아야 돼요. 저 찾으셔야 캡처해요. 돼요? 검사해야 돼. 외향형이 잠깐 증문즉답을 해봅시다. 그럼 외향형이세요? 내향형이세요? 저 외향형이요. 외향형. 그다음에 감각형이세요? 직관형이세요? 이 감각형은 뭐냐면은 약간 실제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숲보다는 나무 보는 거 좋아하고 이 저 직관형 굉장히 직관형. 전체적인 거 보는 거 먼저 좋아. 직관형 EN. 사고형이세요? 아니면 감정형이세요? 감정형이요. 감정형 ENF. 그다음에 판단형이세요? 인식형이세요? 요거는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순서 막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어떤 여행을 간다 할 때도 계획 다 세워가지고 막 가는 거 좋아하고 P는 이제 약간 즉흥적이고 약간 융통적인 저 스타일의 P요. P예요. P요. ENFP네요. 그러면은 네네네. 요건데 스파크형. 근데 이거는 이름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거 설명을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열정적으로 새 관계를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는 형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그래. 근데 다행이다. ENFP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죠? 돈키호테형이기도 하고, 약간 이상적이고, 좀, 네. 대부분 막 그 코미디언들이나 연예인들이 네, ENFP가 ESFP가 연예인 제일 많고, NFP도, 네, 코미디언들은 다 활달하고. ENFP예요. 누구? 연예? 그 연예인 중에 개그맨이나 막 웃긴 개그맨 사람들 다 ENFP? ESFP도 있고. 조현정 선생님은 뭘까요? 저도 예전에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 외향형이세요? 내향형이세요? 알아야 돼. 근데 네. 거의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저는 그때 예전에 했을 때 기억이 반반? 반반. 네, 네. 거의 반반이었어요. 네. S예요, N이에요? 감각이에요, 직관이에요? 그냥 뭐 내향형에 조금 가까웠고, 내향형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감각형하고 직관형이 거의 중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한번 이제 검사해 보셔야겠네요. 네, 전 따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 선생님은 어떠세요? 알죠? 제가 ENTP 저희 신랑이랑 똑같아가지고 ENTP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시너지가 막 생겨요. 저는 근데 산으로 이제 가요. 되게 둘 다 산으로 가요. 맞아. 네. 근데 옛날에 네. 그 외향형이랑 직관형이 너무 세게 나와서 80% 이상이에요. 저는 감각적인 거랑 내향형이 전혀 없고 대신에 사고랑 판단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반반. 네, 새로운 것에 항상 도전하시고. 네, 우리 이세롬 선생님은 뭐예요? 저는 ISTJ예요. 여기, 예.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 예, 되게 성실하시고, 항상.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유형이기도 하고, 예. 와, 되게 부러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못하는 걸 가지고 계신, 네. 우리, 간단하게만. 서수영 선생님은 뭐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사교형이었던 것 같아요. 사교형. ESFP. 요거 네. ESFP, 우호적인 성격. 네네.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시고,
네. 이 요즘 괴로워요. 이분한테는 조언이 그만 놀아라. 그렇게 한다던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제쌤은 뭐죠? 저는 ENTJ인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응. ENTJ 지도자형. 네. 네. 진짜 보기 드문 형이에요.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재밌네요. 저는 이제 잔다르크형 요건데 INFP. 항상 똑같아요. 항상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J가 듣고 싶습니다. 여기 INFJ. 네, 꼼꼼해지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제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중지능 같은 것도 이제 좀 해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더 늘었다고 하는데 둘, 넷, 다섯, 여덟, 9개로 늘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8개 중에서 내가 최고로 강한 것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가 강한 게 뭐다, 약한 게 뭐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만 골라보시는 거예요. 네, 3개만. 원래 이것도 검사하는 건 검사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거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지능이랑 인간 친화지능이랑 자기 성찰기능 이 3가지가 굉장히 강점으로 나왔고 진짜 제일 없는 거는 신체 운동지능이랑 논리 수학지능 요게 진짜 없어요. 수포자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예, 문제쌤은 여기서 제일 강점이 뭔가요? 저는 자기 성찰 지능, 그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 음. 그 언어 지능이랑 신체 운동 지능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둘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게 많으시네요. 우리 조현정쌤은? 저도 자기 성찰지능, 인간 지능, 그다음 저는 이제 계속 이과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냥 논리 수학 지능인데 또 영어를 좋아하는 거 보면 또 언어 지능도 조금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요. 와, 잘하는 게 많으시네요. 네. 안선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다 당연히 요 언어 3개? 선생님. 요 3개지. 요 3개. 어, 그러니까 애들 언어, 가르쳐야 인간. 되는데. 그다음에 자기 성찰. 그다음에 저는 음악지능. 음악지능, 맞아. 우리 노래 딸은 이게 잘하는 엄청 네. 좋더라고요. 이게. 네. 지금 음악하고 있는데 네, 음악지능. 맞습니다. 그리고 이세롬쌤, 네, 저도 언어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기 다 성찰지능 똑같네, 것 여기는. 같아요. 네. 우리 서수영쌤, 네, 저도 인간 친화지능, 언어 지능, 음악 지능. 음악지능, 이 정도. 음악 잘하시나 봐요? 잘하는 거 아니고 듣는 거 좋아해요.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우리 장민효쌤, 저도 언어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기 성찰지능이랑 음악지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공통점이 있네요. 여기 3개가.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긴 한데 거의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어서 이런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시겠죠. 네. 잘 봤고요. 그러면 이제 미션을 미리 일단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내 강점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안 해보셨다면 먼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강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소원 창업 때 자기 강점을 중간에 이제 나 해가지고 방사형으로 브레인스토밍 그 마인드맵을 하라고 하거든요. 생각나는 거 다 적으라고 이렇게 해보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주변의 5분에게 강점을 물어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강점은 주관적이긴 해요. 내가 잘하는 거가 뭐지 이렇게 느낄 때 주관적으로 가야 되긴 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도 주관적으로 느끼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보는 건데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저 한 7명한테 보내봤어요. 뜬금없이. 근데 저는 뭐 제일 처음 나온 게 실행력이다.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렇게 주변에서 보기에도 실행이 이제 강점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듣는 나의 강점도 좀 색달랐거든요. 근데 이걸 보내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남편한테 보내면은 단점만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한테 보낼 때 갑자기 내 강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해 주고 네 강점은 뭔 것 같은데 내가 숙제로 이걸 해야 되니까 내 강점도 얘기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좋은 분위기로 해서 강점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시그니처 수업,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사업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내 시그니처 수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업을 해보셨다면 인증샷을 써보시고, 만약에 지금 수업할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수업이다라고 내용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똑같은 걸 했어요. 똑같은 걸 했는데 선생님들 시그니처 수업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 자기 그 수업 하는 올라오는 거 보고 저도 다시 한번 내 시그니처 수업이 뭔지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에 망한다면, 오늘 망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수업이 뭐지?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 저도 그때는 지금 뭐 유치부부터 중학생까지 다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애들 이제 재밌게 놀이로 해주는, 그림책 가지고 놀이로 해주는 거, 그림책으로 하는 수업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의 강점이 된 원서를 가지고 스피킹하고 라이팅하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생각을 적어 놓으니까 지금 이제 1관을 할 때 1관에다 뭘 하지? 1관을 하얀 도화지처럼 하고 지금 2개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학원을 1관은 하얀 도화지 아무 빈 공간에 여기를 내가 뭘 채워넣지라고 할 때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시그니처 수업.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 유치부 절대 안 될 거야 이제 그렇게 했지만 나는 나한테는 맞을 거야 하고 제가 직접 수업하지도 않아요. 선생님을 이제 해서 넣었는데 다 찼습니다 벌써. 네, 그러니까 화목만 지금 일단 했는데, 그래서 제 소신대로 가니까 되는 거죠. 제 강점대로 가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도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약점 관리하기. 이거를 이제 약점 관리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주관적이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그래서 나의 약점이 뭔지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고객에게 자주 듣는 약점이 뭘까? 반복적으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영어 수업에서 약한 점이 뭘까? 학원장으로서 약한 점이 뭘까?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점을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뤘지만 약점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계속 이제 보면서 사장으로 견딘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얘는 너무 많다. 근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떨어지는 건 또 한순간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이제 보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 약점 관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좀 약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할 것을 찾기. 제가 팁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가능성에 대안을 짜는 것, 시나리오를 짜기. 이제 제가 약간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꿈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아예 땅으로 내려 꽂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희 신랑이에요.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진 분께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옆에서 다 낱낱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막 멘붕이 오는데 그거가 되게 도움이 된대요. 이제 가능성에 대안을 짜는 거랑 시나리오 짜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내가 이상을 가지고 가서 잘 될 수 있지만 항상 그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배우고 있어요. 옆에서 많이 해줘서 기분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기. 실수를 이제 줄이려면 실수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실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때로는 실수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자주 틀리는 답을 오답 노트를 쓰게 하잖아요.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을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실수를 안 하게 할까? 똑같은 문제에서 계속 틀린다고 한다면, 근데 제대로 인지하고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인위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기. 노력 안 하고 관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점까지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관계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 또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배우자가 정말 많이 이제 서로 손발이 맞거나 이제 관계가 좋고 화목하고 이제 배우자의 외조와 내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가족의 그런 관계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그다음 것들이 잘 풀린다는 거죠. 뭐 가정에 있는 것이 잘 화목해야지 또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원 내에 만약에 보조교사나 교사가 있다면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멘토를 찾는 것이죠. 같은 업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에게서 배운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이제 할 때 모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정소영 원장님이었어요. 근데 정소영 원장님한테 맨날 찾아가서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 이제 감사한 인연인 거죠. 그분이 다 정말 잘 도와주시고 친정 어머니처럼 막 정말 막 퍼주시고 뭐 이게 무슨 무료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가서 많이 배우고 했어요. 그리고 맨날 찾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를 찾아서 그럼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먼저 경험해 본 사람한테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되게 어떤 친해지고 싶은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한참 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갑자기 가면은 나랑 관계를 해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만 갖추면은 충분히 관계를 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약간 진상처럼 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만 안 하면 진정성을 갖추고 또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러면 되게 도와주고 싶어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가끔 이제 되게 이제 소심하지만 남한테 패키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긴 한데 진짜 필요하시면 막 바로 전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얘가 이제 정현수 원장님이었어요. 제가 정현수 원장님한테 한 2년 전인가 처음 전화했을 때 옛날에 한 4년 전에 3년 전에 세미나 들었던 게 다예요. 그분이 뭐 없어 나를 기억하려나 안 하려나도 몰라. 근데 그냥 용감하게 제가 이제 소리 영어에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데 이게 맞나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세미나 끝나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우리 모임에서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근데 10만 원, 1인당 10만 원 받으시는 분한테 제가 3만 원씩 받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유튜브도 막 인터뷰도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흔쾌히 했으니까 지금 이제 연결이 됐겠죠? 네.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필요 니즈가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작가라든가 좀 어떤 유명한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필요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서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틀 수 있거든요. 좋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연락을 하시고 들이대시고 관계를 트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의를 갖추시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나한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다 니즈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동료들 원장님과의 교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 걸 먼저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다 관계가 틀어요. 내 걸 먼저 나누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관계를 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지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관계 역량이 그래도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지금 밤이라서 커피는 못하지만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 한 잔 하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 선생님들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은 지금 이제 속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보이나? 네. 인상 깊었던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어요. 파커 제이 파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자신에 대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는 글을 쓰셨거든요. 이 책에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제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이제 뭐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내 인생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소명이라고 하고 콜링이라고 하고 이제 왜냐하면 기독교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인생에서의 인생이 나한테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진정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죠. 이 책을 제가 코로나 터지면서 봤었는데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자아 통합으로 나아가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렵죠. 자아 통합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원래 이제 아시는 분들은 독서 모임 같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제가 선교학을 전공을 했고 인도에서 2년 동안 이제 선교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역을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계 때문에 이제 교습소를 하게 됐는데 가르치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삶을 헌신하고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왜 이 정말 사교육을 하면서 이런 엄마들한테 휩싸여서 시달리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자아가 분리되는 느낌인 거예요.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인데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어머님 막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 분리가 계속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 얘기를 이제 다른 개인 블로그에 쓰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뭔가 통합되지 않은 느낌. 학원장의 삶이 나의 진정한 삶이 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원장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뭘 하고 살고 싶니?' 스스로 물었고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나의 핵심 가치는 가치와 성장이었어요. 가치와 성장. 그래서 가치 성장 메신저라고 이름 붙이고 코너스톤을 만들었죠. 1인 기업. 그리고 나서 한 게 인제 뭐 책도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코칭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독서 모임과 성장 클럽도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자신을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돼서 차례차례 가는 거예요. 소명이 됐고 그다음에 사명, 비전이 있어서 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진짜 지금 제가 밥도 안 먹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미쳤다 그러지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저는 인제 이게 제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고 충만한 느낌이고 보람감, 삶의 의미, 나의 나된 모습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 살고 싶은데 제가 한 작년에는 거의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블로그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코너스톤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책 쓰고 뭐 이제 뭐 이거만 열심히 근데 부수적으로 학원이 더 성장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드는데 학원은 지금 이제 확장돼 가지고 이전을 했고요. 또 설렘영화라는 이제 콘텐츠 같이 선생님이랑 정지현 원장님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통합이 되면은 이제 그런 아웃풋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통합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제 실현의 시간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이제 이혼을 한 해 만에 뭐 고난의 4개월을 보냈고 꼭 4개월이더라. 희한하게 나는 이 4개월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원 이전 그 11월부터 이제 2월까지 제가 이번 주가 가장 평안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는 사람들 알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참 성장의 시간이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리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엄청나게 노력하고 인풋을 넣는 시간이 있거든요. 진짜 노력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졸던 피터슨이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질서 너머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허술하게 통합된 사람은 고난에 직면할 때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 우리 독서 모임 때 같이 읽었었죠. 그래서 통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자아의 본연의 일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고난이 올 때 다 이제 힘들어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이제 책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하려고 하는데 네.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책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되게 깊이 있어서 좀 일반적으로 이제 읽을 책은 요 책도 괜찮아요. 나폴레옹 힐의 이제 나의 묻히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 1, 2, 3이 있어요. 시리즈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 모든 자기 계발서의 아버지,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벌써 2번 읽었고 저는 이번에 이제 Think and Grow Rich라는 버전을 또 사서 아주 파고 읽을 참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책을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시크릿을 60번 봤다. 뭐 어떤 책을 뭐 10번 뭐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왜냐면 이게 읽는다 게 굉장히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실천하기가 어렵고 까먹어 자꾸 우리가.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실천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책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가볍지만 깊이가 있는 책 연금술사 혹시 안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신 분? 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좀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보고 여운이 진짜 많이 남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이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어떤 여행을 떠나 누구지? 소년인가? 소년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보물을 찾으려고 꿈에서 봤던 그 보물을 찾으려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 과정이 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이랑 맞닿아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스포일러일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보물을 찾는데 그 보물이 자기 집 뒷마당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보물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각할 만한 거리도 많고 여운도 많고 명언들도 되게 많아서 진짜 이게 울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연금술사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혹시 여기 있는 거 다 읽었고 이제 조금 다른 책을 추천해 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 조던 피스터슨의 인생의 12가지 법칙 그리고 질서 너머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다 이런 분 혹시 있어요? 나 진짜 예민한 것 같다. 없으세요? 저는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센서티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저는 저를 위한 책 같아서 굉장히 별 5개를 줬던 저를 위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책이어서 혹시 예민하신 분은 센서티브라는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잠깐 이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빨리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현정 쌤님. 저는 우리 원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사명에 되게 감동이었고요. 저런 사람은
정말 믿고 같이 가도 되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런 마인드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물론 학원 이제 초보 저도 원장이고 1년 지나서 많이 확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안 했고 그리고 그런데 작년 인원의 거의 2배가 최근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막 학원을 키우겠다는 이런 공부방을 키우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사실 거기에 집중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홍보도 하지 않았고,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이렇게 학생이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떡하지? 막 사실 많이 그런 걱정이 밀려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가족이나 동료들이나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되게 기분 좋네요. 네. 이거 진심으로 축하해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야지 그게 다 자기의 복으로 옵니다. 네. 서수영 선생님, 네, 선생님. 마이크, 네. 네. 저는 진짜 저도 이제 완전 직업이 바뀌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오픈을 앞두고 계속 공부도 하고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반에는 이제 그래야죠. 초반에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배운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조금 모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첫 수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제 신경을 건드리는 지인의 자녀를 저한테 자꾸 보내는데,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이 학부모한테 시달릴 거를 얘한테 먼저 다 시달리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 내면에 그런 스트레스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것도. 그래서 내가 이게 아이들한테 수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는 이런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했던 일들이 막 이런 다른 에너지에 막 자꾸 이렇게 다른 데다 에너지를 쏟게 되고 하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삶인가?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건가? 약간 두려움도 있고 사실 지금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면 좀 이런 게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혼란 속에서 제가 그래도 집중을 해서 책이라도 읽어가면서 좀 계획된 삶과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다듬어가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 횡설수설해진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네. 사람이 기억을 해서가 아니고 자신한테 이제 정리를, 네. 자기의 정리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근데 이제, 내가 이런 말 했고, 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자신한테 다시 들려주는 거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게.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롬 선생님. 네, 저도 오늘 함께해서 참 좋았고요.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자꾸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책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아까 자아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창업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지만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정된 책 잘 읽으면서 마음도 잡아보고 싶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차분히 가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같이 창업하셨던 원장님들이 수적인 성장을 되게 많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면은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학생도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주변 원장님들이 모으신 걸 보면서 저는 그런데 정원을 그 이상을 한 반에 못 받겠는데 막 그 이상을 받으시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많이 모집을 해서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수적인 성장에 더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는 제 성격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게 번아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하지 맞아요. 못할 만큼을 받았을 때 그걸 제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확실하게 성장하는 거를 그게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굳건하게 저한테 철학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주변 흔들리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책 읽으면서 좀 제 자신의 그런 내가 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좀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이제 숫자에 이렇게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자기 줏대를 가지고 뭐 그러든 안 그러든 애들이 들어오든 나가든 그냥 확실히 이렇게 가잖아요. 옆에 보지 않고 그러면은 나중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괜히 흔들려서 막 마음 흔들지 마시고 그냥 줏대 가지고 저도 막 그런 일들이 하루에 엄청 많아요. 그런 일들이 대형 어학원이랑 비교당하고 막 나가기도 하고 잘 큰 애들이 그럼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워낙 옵션이 많으니까 여기는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맞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내 속도대로 가자. 그래서 설명회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네. 안선쌤. 네, 저도 다들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새로운 반을 또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에서 그 온라인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또 학생들이랑 또 이별을 하는 게 좀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계속 가르치던 애들인데 그런데 온라인은 이제 내가 할 게 너무 많고 이제 지역에서 또 문의가 많이 오니까 이제 그걸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좀 그 고민이었는데 그 원생을 보면서 좀 그래 그냥 언젠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거에 목표를 잡고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학부모지만 이제 다 학부모의 또 소개를 받아서 다 엄마들이 또 등록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학부모들이랑 관계가 되게 좋은 거예요. 다들 소개받아서 오고 이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단톡방을 매일 해요. 매일 오늘은 무슨 수업 하고 뭐 숙제는 뭐고 맨날 해. 단톡방에 하루 종일 살아. 근데 이제 뭐 코로나 걸렸다고 너무 걱정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내 친구인 것 같아 그냥 다들. 그리고 좀 다 좋은 엄마들만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소통하고 이런 또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저도 세람쌤처럼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거든요. 안 나가가지고 어쩔 때는 진짜 날씨가 어떤지 막 이러는데 옛날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막 하니까 옛날보다는 좀 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지금 자가격리하는데 너무 좋아. 신났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아. 이거 약간 그런데 이제 번아웃이 오기 전에 진짜 뭔가를 조치를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처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수업 그거를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뭐 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원래 12회 수업을 내가 한 거는 13회, 14회 때 놀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대부분 12회가 넘는 거예요. 그쵸? 12회 한 달에. 그래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뭐 지금 4월 둘째 주까지 지금 3월 수업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는 왜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네. 그냥 다 4월부터 그냥 4월에 12회 수업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돈을 덜 받아도 그냥 그냥 얼마 내 금액을 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번 달은 이거 내세요. 뭐 다음 달 이것만 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남는 날 무조건 놀러 가야 되겠어요. 저희는 5주차 무조건 쉬기 때문에 4주까지만 딱 하기 때문에 노는 날이 되게 많은데. 아니 근데 선생님은 그런데 이제 횟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횟수예요. 딱 횟수 채워줘요. 8회차 딱. 근데 8회차, 이제 12회차.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나는 계속 그때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밀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돼가지고. 많이 쉬는데 그래서 좋아요. 그게 더 안 근데 해서. 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여름 휴가나 이런 거는 그냥 네. 하신다 그랬잖아. 여름 휴가, 여름 겨울 휴가는 안 휴가. 해요. 여름 휴가랑 그런 겨울 휴가가 따로 없고 방학이 따로 없고 그냥 5주 차에는 어.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6월 달에 한번 한 4일 정도 쉴 것 같아요. 6월 달에. 선생님 8회차 수업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12회 수업이니까 그게 안 맞아. 3회차예요. 주 3회예요. 주 3회. 주 3회도 맞을 수 있는데 12회로 아니,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음. 요즘에 그 휴가가 되게 많고 임시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바꿔보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미경 쌤. 네, 저는 오늘 이거 들으면서 나의 강점 찾기 그거랑 자아 통합 그 두 가지가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의 강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잊고 그냥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수업을 들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또 저의 강점도 찾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자아가 통합이 될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 아웃풋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또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진 쌤. 자, 마지막으로. 네. 네, 저도 최근에 제일 이번 올해 목표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나의 강점을 찾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은 해주는데 제 자체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 책을 읽어보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책을 읽으실지 궁금하네요. 네. 혹시 만약 이 책 중에서 성이 안 찬다면 제가 조금 더 추천을 그 톡방으로 올려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나에 대해서 많이 봤다 그러면 아피투스 같은 책도 약간 교양서적처럼 품격을 정하는 7가지 그 책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선정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한 달 만에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